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월가월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상덕 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연결해서 간밤 뉴욕 증시 마감 분위기와 이슈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이상덕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오펙 산유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 원유 감산 조치를 결정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오늘 5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에 달하는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50만 배럴, 이라크, 오만,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알제리가 나머지를 감산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6월 말까지 러시아가 일평균 5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감산 마감일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감산은 작년 11월 200만 배럴 감산에 추가한 것이라 총 감산 규모는 360만 배럴로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은 하루 1억 배럴로 이번 감산은 약 3.6%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장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선물 가격이 하루 새 6% 상승한 80.4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향후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꺾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월 6.4%에서 2월 6%로 낮아지는 추세였고요. 또 연준이 가장 유심히 보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 역시 같은 기간 5.3%에서 5%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 회원국의 기습 발표로 인해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올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현재 기준금리는 4.75에서 5%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5월에도 한 차례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지 않고 향후에 또 다른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대해서 이번 결정은 놀라운 일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유가는 변동이 심해 따라잡기 어렵지만 일부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연준의 일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금리를 5.5에서 5.75%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60%가 5월 3일 열릴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를 인상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감산 결정 이전 50%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이번 감산 결정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겠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이번 감산 결정으로 정유주와 기술주의 흐름이 좀 엇갈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유사 주식이 급등한 데 반해서 기준금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테크 주식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정유사들은 올 들어 유가 하락의 수익이 손실로 전환된 상태였는데요. 1년간 금리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올 들어 2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이번 감산을 두고 미국의 자충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최근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 오펙의 감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5대 정유사인 파이브시스터즈 주가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엑소모빌은 5.9%, 쉐브론은 4.16%, 텍사코는 4.16%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 테크주는 혼조세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0.4%, 아마존 0.8% 하락한 데 반해 애플과 엔비디아는 각각 0.7%, 0.6%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 여부입니다. 갈수록 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BMO 캐피털은 오펙 플러스의 결정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바로 나타났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단기물 국채 투자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5월 25bp 금리 인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추가로 최종 금리가 더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리스타트 에너지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다 매파적인 입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네, 한편 테슬라 주가는 6.1% 급락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예, 맞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1분기 인도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향후 테슬라가 전기차 값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였는데요. 테슬라는 전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1분기 총 배송 대수가 42만 2,875대, 생산 대수가 44만 808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배송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6% 증가했고요. 전분기보다는 4% 늘어난 아주 훌륭한 숫자였습니다. 생산과 배송은 대다수 저가형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였는데요. 이 같은 성장세는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는 다소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분기당 약 43만 2천 대를 배송할 것을 전망을 했는데 1만 대 정도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번슈타인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향후에 전기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전기차 업계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번슈타인은 가격 인하가 전기차업계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테슬라는 경쟁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기존 업체들 역시 자금이 풍부해서 물러설 것 같지 않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이상덕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